네, 반갑습니다. 영광 곡성에 거처를 마련하고. 네. 글쎄 말입니다. 네. 거기서 지금 올라오시는 길이죠, 또. 지금은 곡성에서 올라오는 길입니다. 예, 예. 잠은 어디서 주무십니까? 그 곡성 거처에서 자지만 오늘은 이제 KTX 타자마자 바로 골아 떨어져서. 그 총선 때 하고 지역의 선거를 뛰는 거하고는 완전히 다르죠. 정말 다르더라고요. 완전 총선 같은 경우는 윤석열 정권을 심판하기 위해서 이 정도의 큰 흐름, 큰 프레임이 이제 구사되는 거죠. 근데 지역에 갔더니 수많은 이익단체, 정치 집단들도 있고 하면 그분들이 여러 가지 긴장도 형성하고 협력도 형성하는데 그게 조합이 막 달라집니다. 인맥 중심으로 이 사람들이 재결성돼요. 영광 같은 경우는 민주당이 아닌 후보가 3번이나 당선이 됐거든요. 무소속이 3번이 됐어요. 거기에 조국혁신당도 진보당도 막 각축을 벌이는 지역선거 같은 경우는 전혀 다름을 좀 몸소 실감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갈등 관리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맞습니다. 부산 금정구 같은 경우는 1대1 구도를 계속 만들어야 된다라고 일관되게 얘기해왔고 저희 이제 혁신당의 유재성 후보가 김경지 후보 방문해서 공동 선거운동을 시작했고 오늘은 이재명 대표가 방문해서 김경지 후보, 유재성 후보와 셋이서 연설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광곡성 같은 경우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아주 복잡하다 보니까 지역에서의 경쟁이 이제 비화가 돼가지고 전체에서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대립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 흐름이 또 생깁니다. 그렇죠. 이게 좀 걱정이죠. 이용하려고 하는 사람도 또 생겨요. 정확한 말씀인데요. 그러다 보니 저는 갈등 관리를 좀 해야 되는 입장이다. 왜냐하면 10월 16일 이후에 안 볼 사람이 아니거든요. 10월 16일 이후에 당연히 협력해야 되고 궁극적으로는 정권 교체해야 되고 제4기 민주정부 수립할 때 힘 합쳐야 됩니다. 지난번 대선처럼 0.73으로 지는 일은 있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예컨대 한동훈, 저는 한동훈이 계속 그때까지 갈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10월 16일 이후에를 생각하면 이런 갈등 관리 문제에 대한 신경을 쓰지 않을 수 없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다행인 건 조국 대표, 이재명 대표가 과거에 다른 정당 대표들 사이와는 차원이 다른 관계를 유지하고 있어요. 마지막 단계에는 꼭 대표 2분이 나서서 이 문제를 풀고 있더라고요. 안 그러면 큰 싸움 났어요. 박수! 아니, 이제 부산 금정구도 시끄러운 상황이었는데, 이제 영광에서 부산으로 가는 고속도로 저도 출발을 하고, 이재명 대표께서 먼저 출발하셨던 것 같은데, 서로 가는 길에 서로 통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고소고발 모두 취하하자라고 했지 않습니까? 원래 그런 일이 항상 있어요. 항상 있어요. 이 대표님하고 저하고 합의가 돼서 양당이 모두 고소고발 취하했거든요. 그 다음에 단일화 문제 같은 경우도 정당이 서로 다르다 보니까 충돌과 갈등은 필연적입니다. 마지막에는 딱 큰 매듭을 지을 때는 대표 차원에서 매듭을 짓고 있으니까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영광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한 치 앞을 알 수 없다고 봅니다. 민주당 같은 경우는 전현직 시도의원을 다 모아서 300명으로 선거대책위원회를 꾸려서 300명이 이제 와 있습니다. 그에 비하면 조국혁신당은 제가 이제 영광에 살고 있긴 하지만 또 국회의원들이 내려와 계시지만 부족한 상태입니다. 진보당 같은 경우는 선거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전 한 달 전부터라고 알고 있는데 영광만이 아니라 전국의 평당원들이 어르신들 이제 신호등 건널 때 도와드리기도 하고 칼도 갈아드리고 우산 살도 고쳐주시고 지난번 전주에서 광성의 의원을 당선시킨 경험이 있습니다. 영광을 이제 가다 보면 가장 많이 보이는 사람들은 진보당 사람들입니다. 민주당도 조국혁신당이 아니고 민주당은 뭐 전통적인 강자이고 저희는 도전자에 속한다고 보는데 제가 영광에 살면서 제가 뭐 카페도 다니고 식당도 다니고 뭐 목욕탕도 같이 가고 이러는데 아침에 이제 목욕하고 하거든요. 공중 목욕탕에 빨가벗고 담그고 이렇게 있으면서 저보고 자기는 이제 민주당원인데 이번에도 민주당 찍을 것인데 조국혁신당 후보 잘 냈다. 지금 민주당이 좀 긴장이 필요하다. 혁신당이 와서 민주당이 긴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됐다. 이런 얘기를 하시고 여러 가지 선거를 경험하셨는데 중앙 언론에서 영광 재보궐선거에 관심 가진 적이 한 번도 없잖아요.
여기 계신 분들도 영광 선거에 관심이 가진 적이 없을 거 아닙니까? 영광은 굴비죠. 근데 모든 언론이 막 와서 묻고 중앙 언론에서도 계속 방송하니까 신나하세요. 재밌어 하시고 좋아하시고 우리 지역이 이제 초점 받는 걸 좋아하시고 이번에는 이 세 당이 30, 30, 30 정도로 치열한 경쟁이 될 것 같고 뚜껑 열 때까지 저는 모를 거라고 생각합니다. 민주당이 이겨야 된다고 하는 사람도 있고 조국혁신당이 이겨야 된다는 사람도 있지만 두 당이 보여주는 갈등도 있잖아요. 보기 싫으니까 진보당한테 표를 줘야지. 이런 사람들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저도 뚜껑 열기 전까지는 알 수가 없다, 이 선거는. 그러니까 다들 몰려가 있지. 향후 지방선거에 중요한 일종의 시험대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 다 이렇게 전력을 투구하는 것 같고요. 그 속에서 자연스럽게 그 다음 지방선거 때 어떤 모습으로 해야 될 건가 그림이 이번에 그려질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오신 김에 최근에 이제 명태균 씨의 주장이나 네. 바쁘셔가지고 다 보셨을지 모르겠는데 다 봤습니다. 다 봤습니다. 대통령실의 반응이나 회계 책임자 강혜경 씨의 주장이나 쭉 보시고 주목하시는 대목이 있어요? 김영선 씨 관련 공천 개입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네. 김영선 씨의 세비가 반이 입금되잖아요. 네. 그럼 무조건 처벌이 됩니다, 그냥. 두 사람 처벌은 이미 정해진 문제입니다. 오히려 작년 말에 수사가 시작되었는데 왜 이제서야 압수수색하는지에 대한 의혹이 사실 있습니다. 진작 벌써 압수수색을 했어야 될 일인데 이제서야 했다라고 생각하고 두 사람은 처벌됩니다. 지금 중요한 문제는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된 후의 문제가 더 중요합니다. 취임 전에 명태균 씨가 아크로비스타에 가서 윤석열, 김건희 두 사람을 만났다는 거 아닙니까? 표현을 보게 되면 윤석열, 김건희 두 사람을 앉혀놓고라는 표현을 썼어요. 명태균 씨가 횟수에 대해서는 지금 논란이 있는데 취임 이전에 만난 건 확인됩니다. 근데 대통령 취임 후에 만났는지 안 만났는지에 대해서 여기가 전 핵심이라고 보고 대통령 취임 후에 명태균 씨가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윤석열, 김건희 두 사람과 소통을 하면서 첫 번째 인사에 개입했는지 두 번째 정책 결정에 개입했는지를 확인해야 되는데 이게 확인되면 바로 탄핵입니다. 과거의 최순실 사건을 생각해 보십시오. 대통령이 되고 난 뒤에도 연설문 고쳐주고 정책에 대해서도 제안을 했어요. 그걸로 탄핵된 거거든요. 명태균 씨는 대통령 비서실 관계자가 아닙니다. 부처 공무원도 아닙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비선인 거죠. 명태균 씨가 윤석열 대통령 취임 후에 각종 인사 관련 제안을 하고 보고서를 올리고 이러이러이러 시끄러우니 요걸로 돌파하셔야 됩니다. 그에 따라 결정이 이루어졌다라 하면 이거는 최순실인 거죠. 적어도 대통령 부인과 총선에서 공천에 관한 이야기를 나눈 건 확인된 거죠. 분명한 거죠. 단수 또는 뭐 경선 이런 얘기를 지방의 브로커하고 대통령 부인이 나눌 대화가 아니란 말이죠. 이 말도 안 되는 거죠. 김건희 씨가 국민의힘 공관위원입니까? 명태균 씨도 국민의힘의 공관위원이 아닙니다. 아닌데 국민의힘의 공천 과정의 내밀한 사정을 두 사람이 알고 있어요. 그리고 의논을 해요. 결과가 성공을 했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둘이서 연락해야 될 이유가 없어요. 성공했건 안 했건 두 사람이 국민의힘 공천에 대해서 의논을 하면 안 돼요. 근데 의논을 했고 공개된 그 텔레그램 그 이전에 아마 수백 번 했을 가능성이 있지 않습니까? 앞에 그걸 걸 안 보여주고 있죠 지금. 네. 명태균 씨가 자기 자신은 이제 농담이었다고 말을 바꾸던데 채널A 그 인터뷰에서 이랬지 않습니까? 나를 검찰이 건드리면 한 달 안에 탄핵 또는 하야가 될 거다 그랬어요. 논란이 되니까 제가 농담했어요. 검찰이 영장 칠 것 같거든요. 포렌식을 했다는 것은 휴대폰에 있던 것을 파일의 형태로 뽑아냈다는 거니까 파일의 형태로 자기가 가지고 있다는 말이죠. 지금 검찰이 아직까지 안 가져간 것 같습니다. 그거를 다 확보를 못한 걸로 보여요. 네? 지금 명태균 한 사람에게 대통령실이 쩔쩔매는 상황이거든요. 해명도 맞지도 않아요. 대통령실에서 명태균 씨가 어디까지 갖고 무엇을 가지고 있는지 모르고 있는 겁니다. 대통령실은 이제 여기 정도에서 선을 긋자 뭐 이런 거를 하려고 하겠죠. 그러니까 명태균 씨도
그런 부분은 내가 뭐 농담이라고 하지 뭐. 요 정도 와 있는 게 아닐까. 근데 뭐 이준석 의원도 가만히 있질 않고. 그 이준석 탓을 했는데 이준석이 바로 나와서 아니라고 해버렸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리고 김종인 위원장 같은 경우도 윤석열을 만나러 갔더니 그 자리에 명태균이 있더라고 그러니까요. 얘기를 해버렸어요. 그 대통령실 해명이 아기가 다 안 맞는 상황입니다. 대통령 후보 부부를 대리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요. 네. 명태균 씨가 이제 폭로하는 사람 이름들 있지 않습니까? 근데 윤석열, 김건희, 그다음 이준석, 안철수, 나경원도 나오더라고요. 네. 오세훈 후보는 울었다고 또 하더라고요. 전 오세훈 씨는 왜 울었는지 잘 모르겠어요. 명태균의 저주가 이제 시작되었고요. 서로 싸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고 있고 또 다른 명태균이 있을 수도 있겠다. 이게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분란이 일어난 게 한동훈 대표가 당장 반발을 지금 하겠죠. 미래한국연구소의 직원이었던 담당자였던 강혜경 씨가 선거 막판에 26번 여론조사 했는데 그 명세를 뽑아달라고 해서 3억 6천 정도를 뽑아줬더니 그걸 들고 가서 돈 받아오겠다고 해놓고는 돈을 못 받아오고 공천을 받아왔더라. 공천 받아오고 나중에 봤더니 세비가 입금된 거죠. 그럼 어떻게 되는 겁니까, 법적으로는? 신종 공천 거래 기법이죠. 여론조사를 통해서 유리한 여건을 조성해주고 그 여론조사 비용은 당에서 안 주고 그 대신 당선된 김영선 씨의 세비에 반띵을 해서 계속 준 거 아닙니까? 정치자금법 위반은 무조건 될 것 같고요. 저는 그거 말고 이제 어떤 측면을 보고 싶은가 하면 윤석열 대통령이 김영선은 나도 좋지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나는 김영선인데 뭐 나는 이런 식으로 김영선인데 말했다고. 윤석열 대통령도 김영선이 좋다는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윤석열 검사, 한동훈 검사가 박근혜 그 대통령을 기소했던 사례가 공천 개입이거든요.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이 나도 김영선이 좋지라고 했단 말입니다. 네. 그 윤석열 대통령이 어디까지 개입했는지. 박근혜 전 대통령이 여론조사 시켰다가 실형받았으니까. 2년 받았거든요. 네. 김건희 씨가 명태균 씨와 협의하고 의논하면서 김영선 의원 한 건이냐? 아닐 것 같다는 겁니다. 명태균이란 사람이 김영선 한 사람만 위해서 그렇게 애를 썼을 것인가? 저는 아닐 것 같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윤석열, 김건희 공동정권에서의 권력 운용 방식을 우리가 통상 생각하는 현대민주주의의 권력 운용 방식으로 생각하면 이해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 영부인이 이 권력에 개입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밑에 비서실장이 있고 수석비서관이 있고 비서관, 선임행정관, 행정관, 행정위원 이런 순서로 대통령실이 구성되어 있는데 제가 아주 충격적으로 봤던 게 며칠 전에 중앙일보 이하경 대기자가 뭐라고 했나 하면 김건희 씨가 수석비서관들이 있는 자리에서 대통령을 질책했다는 겁니다. 이건 뭐지? 망신을 주었다는 식으로 표현했죠. 네. 대통령과 수석비서관 자리에 영부인이 있으면 안 됩니다. 제가 민정수석 했지 않습니까? 대통령과의 자리에 영부인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 자리에 있으면 안 돼요, 그냥. 대통령의 참모들이 보는 앞에서 영부인이 대통령을 면박을 준다? 이게 뭘까? 권력이 누구에게 있는지 보여주려고 한 겁니다. 김건희 씨는 그 욕망을 버릴 수 없는 사람입니다. 조선시대, 고려시대 보게 되면 좀 우둔한 왕이 있고 아주 영리한 왕비가 있는데 후사가 없어요. 이때 이제 영리한 중전이 어떻게 움직이느냐로 봐야지 지금 이 사태가 보인다고 생각합니다. 난 아무것도 못 들었어요. 사극에서 보던 상황인데 이게. 네. 여인처나 이런 거 있잖아요. 민주공화국 원리면 대통령실은 대통령실의 조직 원리에 따라 의논하고 회의하고 부처와 협의해서 결정하고 대통령께 보고하면 대통령이 양쪽 의견 듣고 결정하고 집행하고 이렇게 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실이 그렇게 돌아가지 않는 거죠. 김건희 씨라는 선출되지 않은 권력이 있고 김건희 씨 근처에 비선이 존재하고 그것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은 언론에 보도가 났습니다마는 부인 문제 해결하라고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가 그거 처리할 처지가 아니야. 그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간언을 하겠죠. 김건희 씨 문제 정리하셔야 됩니다. 고치셔야 됩니다 했더니 알았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가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이
내가 내 아내 문제를 처리할 수 있는 처지가 아니라 그랬던 이런 표현을 썼어요. 너무 심한 얘기를 했나? 자, 사전투표를 앞둔 유권자들에게 마지막 한 말씀 주십시오. 재보궐선거 같은 경우는 사전투표율이 아주 중요한데 좀 많이 투표를 해주시고요. 제가 이제 꼭 당부드리고 싶은 거는 뭐 부산 금정구, 전남의 영광 곡성 말고 서울시에 교육감 선거가 있다. 이걸 잊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국민의힘의 조전혁이란 분 대단한 분이거든요. 제가 놀라운 분이거든요. 이런 분이 되는 것은 제가 참 끔찍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서울시 교육이 제대로 가도록 투표를 꼭 해주시고 또 서울 시민 중에 금정구나 영광 곡성에 계신 분도 거기서 서울시 교육감 선거할 수 있다는 점 꼭 말씀드립니다. 자,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